대통령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각종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. 오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26, 27일까지 조사한 것은 발표할 수 있지만 28일부터 조사된 것은 발표할 수 없습니다.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는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. 지난 24일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한 것, 이것이 지난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.6%, 그리고 김문수가 37.6%, 이준석 후보가 10.4%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. 이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좀 떨어졌고, 김문수 후보가 약간 오르고 이준석 후보가 10%대에 진입한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죠. 이준석 후보의 10%대 진입,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였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46.6%로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가상 양자 대결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가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51.1%, 김문수 후보가 43.9%가 나옵니다. 그러면 7.2%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이죠.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48.9 대 37%, 그러니까 11.9%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% 정도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중도층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,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8.4%, 김문수 후보가 32.4%, 이준석 후보가 14.6%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준석 후보가 10%대로 진입한 여론조사가 한국 갤럽 조사였죠. 20일에서 22일까지 조사했던 것인데 18세 이상 남녀 1,002명을 상대로 했었습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죠. 여기에서 이제 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떨어진 수치가 좀 나옵니다. 전주 대비 6%포인트가 감소했어요. 그래서 45%가 나왔고, 김문수 후보가 36%로 9%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. 이때 처음으로 이준석 후보가 10%대로 진입을 하죠. 그 전주에는 8%였거든요. 근데 계속 진입을 했다.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9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. 이게 갤럽 조사거든요. 그런데 9%니까 그동안에는 뭐 15%, 20%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뭐지? 이게 너무 좁혀진 거 아니야? 이런 걱정,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늘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성향별로 봐야 된다. 성향. 그러니까 보수가 얼마나 많이 표집이 됐느냐, 진보가 얼마나 많이 표집이 됐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, 이 조사에서 보수가 349명, 진보가 234명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보수가 과표집됐다. 중도는 327명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, 중도, 이게 1,002명이 한 상태에서 107, 8명 정도가 더 잡혔다. 그러면 10% 정도가 더 잡힌 거거든요. 보수 과표집이에요. 그러면 10%를 가중을 해보세요. 이리저리 가중을 하게 되면 15% 정도의 차이가 난다.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옳을 겁니다.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무선 100%고 2,0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23일과 24일, 그러니까 그제까지 한 거죠. 95% 신뢰 수준의 2,004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.2%포인트가 신뢰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, 여기에서는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48.9%가 나옵니다.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0.8%. 그러니까 18.1%포인트 차가 난다.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.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 꽃 결과였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이가 9.6%가 나왔네요. 그러니까 10%에 미달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론조사 꽃에서도 한 것이 지금 18.1% 차이가 이재명과 김문수가 차이가 나는데, 여기에서도 진보보다 보수가 훨씬 더 많이 잡혔습니다. 과표집됐죠.
보수가 27.4%, 진보가 24.3%. 그러니까 3%포인트가 보수가 더 잡힌 겁니다. 3%가 더 잡힌 겁니다. 보수가.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8.9%, 김문수 후보가 30.8%다. 그러면 이것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보수가 훨씬 과표집된 상태에서 3% 이상 보수가 과표집된 상태에서도 18.1%포인트가 차이가 난다. 그러면 이번 대선은 사실은 지금 보수 언론들이 엄청나게 무슨 뭐 김문수 후보가 따라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. 보수가 훨씬 더 100명 이상, 갤럽에서는 100명 이상, 그리고 꽃에서는 3% 이상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3%면 몇 명입니까? 2,000명 가운데. 이 엄청난 숫자거든요. 근데 이 숫자가 더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18% 이상 김문수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본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50%가 넘게 될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35%에 고착화될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열심히 잘하고 김문수가 죽을 쏜다면 이준석이가 11% 정도도 나올 수 있다. 그러면 10%가 넘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대선 자금 중에 50%를 보전받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나름대로 차기 보수 주자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과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언론이 쓰는 대로 거기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된다. 그런 겁니다. 일단 막판으로 가면 보수 결집하게 되는 것이죠. 그동안에는 보수가 약간 윤석열이 때문에 너무 창피해 뭐 이랬다가 그래도 뭐 김문수 찍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. 이런 겁니다. 아무래도 각 진영은 막판으로 갈수록 이 결집을 하겠죠. 뭐 홍준표가 이준석이를 찍는 것은 사표가 아니다. 뭐 이런 말도 이준석이의 지지율을 올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윤석열이가 또 어찌됐거나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창피해서 보수를 못 찍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윤석열이가 나갔네? 이러니까 좀 찍어볼까?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이것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샤이 보수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난 김문수 지지할 거야 혹은 이준석 지지할 거야 라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 지금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보수라고 열심히 선거운동 안 하겠습니까?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정당이고 정말 파렴치한들이지만 그래도 기왕에 냈으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표를 찍을 것이다. 그러니까 양측 민주당도 최대 결집을 하게 될 것이고 보수 역시 결집을 하는 결과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. 그러나 이제 막판 갈수록 이제 변수들은 있죠. 가장 중요한 게 말실수, 설화입니다. 설화.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행입니다.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큰 설화는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말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TV 토론에서의 후보자 본인의 말 실수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겠죠.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민주당을 저격할 거 아닙니까? 조금만 말실수가 있어도 안 된다.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1차, 2차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이다 이재명 어디 갔지?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수성을 해야 할 때지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아니다. 물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기 특기가 한 번씩 발휘된 적이 있지요. 그렇지만 지금은 좀 너무 공세적이기보다는 좀 약간 수성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. 그런 점에서 뭐 오늘 대법관 뭐 100명으로 늘리겠다, 30명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었는데 이것이 아니다. 그냥 늘리지 않는다.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당선되고 보자고요.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늘릴 건가 말 건가 하는 것도 차후에 결정하면 되지. 이 선거판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저 보수 언론들의 먹잇감을
줘서는 안 된다. 그런 것도 하나의 먹잇감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내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이었을 수도 있고 민주당 어떤 개인 국회의원의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. 대북과 늘려야죠. 당연히.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. 지금은 설화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런 점에서 대선 승리를 낙관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박찬대 대표 대행이 금지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너무 과한 댄스를 좀 하지 말아라.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. 댄스가 춤이 선거운동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야 너희들 다 이겼다고 지금 축제 벌이고 있냐?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 눈에 진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다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지금 축제 벌이고 있대?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 진짜 쟤들 왜 저러지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충실하시라. 그렇지만 너무 낙관론은 펴서는 안 된다.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라는 분이 또 광주에 가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. 이 양반은 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냥 외부 유세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. 광주 지역 기자들을 모아놓고 또 이 지지율 격차가 김문수와 이재명이가 5% 이상으로 5% 미만으로 좁혀질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물론 야 지금 우리 위기야. 그러니까 기사 좀 잘 써줘. 지금 5% 미만으로 좁혀질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반인들이 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 기자 너희들 기사 좀 잘 써주라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5%니 이전에는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? 60% 찍어가지고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입장을 확 바꿔서 아니야 5% 미만으로 좁혀질 것 같아. 그거 덜덜덜 떠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? 그러지 마시라고요. 내가 진짜 어르신한테 민망한 이야기지만 가만히 계시라고 이럴 때는. 어르신이 일 안 해도 젊은이들이 다 합니다.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자꾸 본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의 비서실장, 김대중 총재를 모실 때의 대변인 같은 그런 역할 하지 마시라고요. 그냥 그건 옛날 이야기라니까요. 한 20, 30년 전의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계시면 안 된다. 그러니까 5% 미만으로 좁혀질 것이다. 60% 이상 찍어서 당선될 것이다.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마시고 왜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란 말이야. 제발 선거운동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면 안 돼요.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야. 그거 몰라요? 그런 거? 모르면은 유세 메시지 외워. 그거 외우면 다 나옵니다. 거기에. 그거 읽어봐 한번. 읽어보고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지. 무슨 놈 5%가 어떻고 60%가 어떻고. 아이도 그러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호남에서 역할을 해야 나중에 호남이 더 다음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선거가 호남 선거입니까? 그러면 타 지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? 또 호남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이 박지원 의원의 설화다. 그건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. 그럼 군수 선거할 때 우리 동네에서 이 군수 엄청나게 많이 좀 지지해가지고 당선시켜주면 이 군수가 우리 동네에 많은 걸 퍼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대통령은 전국을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호남에서 표 많이 주면 호남을 더 지원합니까? 그러면 더 표 안 준 TK는 지원 안 합니까? 아니잖아요.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. 이런 것들이 갈라치기인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전남에서의 표를 광주에서의 표를 올릴 수는 있지만 타 지역에서 표를 깎아먹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난다. 손해다. 나 진짜 어르신한테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됩니까? 가만히 계시라고요. 광주에 와가지고 호남이 표 많이 줘야 다음 정부에 호남이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. 이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? 표 깎아먹는 일이란 말이에요. 진짜 오늘 또 갑자기 그분 이야기 하니까 또 열이 또 열이 올라가네. 내가 저분 때문에 열을 올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.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8일 남았는데 혼자 이재명 후보 당선시킨 것처럼 좀 하지 마시라고. 답답합니다, 정말. 가만히 계셔요, 좀.
하여튼 뭐 광주 기자들이 만나자고 했는지 아니면 뭐 본인이 연락해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. 예, 그러면 안 된다. 말씀을 드립니다. 하여튼 뭐 김문수 후보도 배현진 의원 가락시장 데리고 가갖고 미스 가락시장 만들어가지고 가락시장을 훌륭하게 만들자면 이따 이야기를 하고 뭐 헌법재판소가 어쩌고저쩌고 8대 0으로 했으니까 니는 공산주의야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가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해도 표가 좀 안 떨어집니다.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이 도덕성을 강조해요. 많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.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국민들이 요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.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그 변수라고 하면 김문수, 이준석의 단일화 문제겠죠.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고,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도 야, 이 국민의힘도 아니죠. 개혁신당 너희들이 뭔 조건을 제시해봐. 그러면 우리가 따라줄게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겠죠. 여기서 섣불리 단일화는 될 것이다,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. 왜냐? 이준석이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. 가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 나올 것 같으니까 뭐 그만하고요. 그런 애가 아니다. 우리가 우리 지금까지 쭉 추이로 볼 때 얘는 단일화를 할 거야 라고 말할 분석도 못하고 아니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것 자체가 분석이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분석은 않겠습니다. 다만 단일화는 변수다. 물론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들어가고 김문수한테 몰아준다고 해도 그 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30% 이상 옵니다.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별 변수는 아니다. 그런데 어제 천하람 선대위원장인가요? 개혁신당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불가능하다.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. 그러면서 뭐 친윤계 꼭두각시 하라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네 당권 싸움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글러먹은 짓이다. 이런 이야기를 또 천하람 아이가 의원이지 천하람 의원이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다. 그러니까 늘 경계는 해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전투표겠죠. 왜냐하면 6월 3일 선거일 휴일이잖아요. 그러면 투표보다는 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가 목금이에요. 목금. 이번 주 목금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. 화수 이틀 3일째 투표를 해야 됩니다. 목금에. 그렇기 때문에 목금에 평일이어서 참 사전투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.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본투표 때 놀러 가야 돼. 예. 그러니까 후딱후딱 하고 놀러 가자.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. 이런 게 프랑카드 붙어 있더라고요. 후딱후딱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날은 놀러 가자.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이 36.9%였잖아요.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최종투표가 77.1%였으니까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가 사전투표를 합니다.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민주당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사전투표는 부정투표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사전투표를 하자고 지금 빨리빨리 많이 하자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우리들도 사전투표하고 6월 3일에는 또 그동안 사전투표 안 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운동을 해서 8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내야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.